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글자, 한글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한글이 어떻게 60년간 이어진 거대한 식민체제를 단 3년 만에 무너뜨리고 3억 인구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프랑스가 60년간 지배해온 서아프리카. 이곳에는 3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들 중 70%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입니다. 프랑스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좌절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식민 지배 한 번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의 문자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는 감옥이었다. 한글은 자유다. 아프리카 15개국이 동시에 한글 채택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외곽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명 남짓한 아이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어 교사가 칠판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봉주르, 오늘은 어떤가요? 교사의 인사에 대답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교실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언어인 월로프어로 제잘거리며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암두라고 했습니다. 암두는 월로프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란다. 제가 대답하자 암두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공부할 수 없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유학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란다. 교과서 같은 대답을 내놓자 암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형은 프랑스어를 따라가지 못해서 3년 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교무실에서 확인한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중퇴율은 6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는 현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월로프어로는 무엇이든 금방 이해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로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은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닫아버립니다. 다음 날 참관한 수학 시간, 교사는 프랑스어로 덧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트루아 플리스캬트르 에갈세트, 아이들은 무표정하게 따라 읽었지만 그것이 3 더하기 4는 7분이라는 의미임을 이해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암두에게 물었습니다. 월로프어로는 계산할 수 있니? 당연하죠. 4 더하기 4 네트, 주롬야르 암두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3 더하기 4는 7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모국어로는 이렇게 총명한 아이가 왜 교실에서는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그날 저녁 방문한 암두의 집에서 저는 더 큰 절망과 마주했습니다. 암두의 어머니는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똑똑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죠. 프랑스어 때문에요.
저도, 제 어머니도, 그리고 제 할머니도 모두 프랑스어를 못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우리 집안은 3대가 문맹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어는 교육의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는 거대한 장벽이자 감옥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암두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우리말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2달 후 파리 교육부에서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15개국의 초등학교 중퇴율은 평균 55%를 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언어 장벽입니다. 아이들의 모국어로 기초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언어 정책국장 르페브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은뱅가 박사, 아프리카의 그런 원시적인 언어들로 어떻게 과학과 수학을 가르칩니까? 원시적이라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60년간 프랑코포니를 통해 아프리카의 문명을 전파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부정하자는 겁니까? 프랑스어를 배울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성공하고 없는 아이들은 도태되는 것뿐입니다. 자연스러운 선별 과정이죠. 그들에게 60%의 아이들은 그저 도태되어야 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네갈에 있는 동료 파테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프랑스어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봐.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저는 제 인생과 아프리카의 운명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교육혁신 포럼. 솔직히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지루한 발표가 이어지던 셋째 날,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세종학당의 김혜원 교수님입니다. 주제는 한글을 활용한 소수민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입니다. 한글? 한국 문자가 소수민족 언어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 단상에 오른 김혜원 교수는 차분하지만 열정적인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7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지만 대부분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저희는 그들에게 한글을 제안했습니다. 화면에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아이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한 교과서였습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언어의 발음도 거의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은 단 일주일 만에 한글로 자신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칠판에 한글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나 드디어 우리 할머니 이름을 썼어.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600년 전 한국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김 교수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내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 한글 창제의 바탕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김 교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김 교수는 노트를 꺼내 제 이름을 월로프어 발음에 맞춰 한글로 적어주었습니다. 소피아 은뱅가. 제 모국어의 소리가 글자로 표현되는 것을 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도록 한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소리의 과학적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기 쉽다는 점. 새벽 3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다. 싱가포르를 떠나던 날, 김 교수는 제게 작은 책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세종대왕도 처음엔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백성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아봤죠. 중요한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정답 아닐까요? 세네갈로 돌아온 저는 공식적인 채널 대신 제 고향 마을의 작은 비공식 학교에서 조용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20명의 아이들 앞에서 저는 칠판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건 오라는 소리야. 입을 동그랗게 해서 내는 소리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했습니다.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살 소녀 마리암이 칠판에 비뚤비뚤하지만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마리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쓴 마리암은 교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제가 썼어요. 제 이름을 썼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도 나도 칠판으로 달려가 자기 이름을 썼고 교실은 순식간에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째 저는 문장 쓰기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를 월로프어로 뭐라고 하지? 야이 버그나라. 아이들이 합창했습니다. 제가 칠판에 야이 버그나라라고 쓰자 아이들은 조용히 따라 썼습니다. 그리고 교실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3살 아미나타였습니다.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엄마는 글을 몰라서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이해 못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들의 편지를 받아든 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온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쓴 건가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그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말로 글을 쓰다니. 하지만 이 작은 기적은 곧 거대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프랑스어 교사협회장과 교육부 감독관이 찾아와 불법 교육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아시아 문자를 퍼뜨리고 있다는 걸 아시오? 프랑스어를 버리고 아시아의 영혼을 팔았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영혼을 판 겁니까? 60%의 아이들을 문맹으로 만드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문명입니까?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유학까지 보냈던 제 가족들마저 저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12명의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계속 배울 거예요. 이제야 글을 쓸 수 있게 됐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맘, 세이크 디오프였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임.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12살 아이 모두가 쓴 걸세.
코란의 첫 구절을 우리말로 쓴 거지. 40년간 아이들에게 아랍어로 코란을 가르쳤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아이는 없었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 다음 날 이맘은 모스크 교육관을 한글 교실로 내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지지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생 글을 몰랐던 어머니들까지 한글을 배우기 위해 모스크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숫자를 몰라 늘 손해를 보던 여성들이 한글로 장부를 쓰기 시작했고 난생 처음 멀리 사는 아들과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곧 시장에는 아이사투의 신선한 야채, 파티마 양품점 같은 한글 간판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상인 조합을 결성하고 모든 거래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상인의 착취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을 넘어선 여성 해방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 마을을 방문한 대통령은 아이들이 단 몇십 분 만에 한글을 깨우치는 모습과 문맹이었던 여성들이 한글로 쓴 꼼꼼한 장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즉석 연설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60년간 실패한 일을 여러분은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프랑스어 교육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제가 틀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글 교육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프랑스는 즉각 모든 원조를 중단하겠다며 협박했고 국내 기득권층은 아시아 문자가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중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에게도 한글을 가르쳐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이웃 국가들까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외면했던 프랑스와는 달리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 세네갈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김혜원 교수의 딸인 정혜원 과장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께 세네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의 한글 교육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돕는 거죠?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한글이 아프리카의 문맹 퇴치에 기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니까요. 한국도 한때 문맹률이 80%에 달했지만 한글 덕분에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교육용 태블릿 10만 대를, LG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네이버는 AI 번역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곧이어 100명의 한국인 자원봉사 교사들이 세네갈에 도착했습니다. 은퇴한 65세의 노교사부터 20대 청년 교사까지 그들은 말라리아에 걸려 쓰러져가면서도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헌신에 세네갈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 않아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구나.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글 교육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1년 만에 300만 명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이 기적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마침내 한글을 아프리카 토착어 표기를 위한 공식 문자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가 대륙의 공식 문자가 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년 후, 저는 기적의 증인으로 운총회 연단에 섰습니다. 제 뒤에는 이제 작가를 꿈꾸는 우간다 소년 아샤와 성공한 사업가가 된 말리의 아이사투가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15개국 아이들이 한글로 쓴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이라는 팻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언어는 지배의 도구가 아닌 소통의 도구여야 합니다. 역사적인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운 사무총장은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세계 문해의 날로 지정합니다. 600년 전 한 명의 위대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들었던 문자. 그 문자에 담긴 사랑과 소통의 정신이 시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마침내 지구 반대편 대륙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얼마나 위대한 힘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